가수 수지가 주인공을 맡았던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니를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브랜드 스티브 잡스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했었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인자, 사기꾼, 악마 같은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낙인 찍는 일이 몹시 불편해졌어요. 물론 저도 자랄 땐 다른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다 했죠. 이것도 최민식 대사 돋네요. 내가 느그스정하고 같이 밥 먹고 사우나 가고 다 했을 자식아. 이런. 저도 사람들처럼 정말 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이 확연하게 이해가 되면서 세상이 조금은 맑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읽었던 그 장발장이 무슨 말을 던지고 싶었는지도 이해가 됐죠. 2012년에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져서 상영이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프랑스 혁명에 열광을 했지만 저는 그 장발장과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팡틴 역에 꽂혔었죠.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할 때 그 굶주린 누이의 아이들만 아니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팡틴이 가난한 여공이 아니었다면 남자에게 버려질 리도 없고 말이죠. 이 모든 건 환경이 만드는 일이죠. 정말 선택지가 많지 않은 환경 말입니다. 저는 살면서 우리들의 환경이 나를 몰아간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만약 잡스의 말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좀 더 나은 뭔가를 보여준다면 아니면 그 선택을 했을 때 벌어지는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들의 역사는 참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니는 수지와 알라딘 역을 맡은 김우빈의 이야기가 주요 골격이겠지만 저는 전혀 다른 것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극 중에서 수지가 맡은 역할인 가영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로 나옵니다. 만약에 정말 수지처럼 생긴 사람이 사이코패스라면 너도 나도 자기 목숨을 걸고 사귀겠다고 덤벼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 남자들 줄을 세우면요. 저기 부산까지 몇 번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참 남자들 단순해요.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예쁜 여자요.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대사가 참 죽이더라고요. 그 마을 할매가 가영이를 보면서 그렇게 쬐깐한 악마를 그냥 온 동네가 나서서 키웠으니까 그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란지라 다정한 사이코패스가 되었던 것이죠. 라고 설명을 하죠. 어려서부터 아이가 이상한 걸 눈치챈 엄마는 가영이가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 정작 할머니는 엄격한 방법으로 가영이를 훈육시키고 기르죠. 그런 할머니를 또 도와서 온 마을 사람들이 가영이를 가르치는 일에 동참을 하고 말이죠. 그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그거죠.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쇼츠 몇 개에서 보여준 장면들이 제가 원했던 모습을 참 이상적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랄 때는 우리나라는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잘 갖춰지지도 또 공부가 되어 있지도 않았던 때라 어른들이 많이 거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확실히 어른들이셨어요. 남의 일에 정말 오지랖인 경우도 참 많았죠.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면 노상 경찰 부를 일들일 텐데 그땐 이 나라 시스템이 엉성하던 때라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라니까 또 폭삭 속가수다 돋네요.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애순이한테 그 작은 아버지가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는 경찰들이 와도 그냥 대충 수습해서 가버렸고 법이라는 게 아예 없던 시절이나 마찬가지였어. 애순이 엄마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인신매매범을 아주 작살을 냈는데도 말이야.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았던 터라 그랬지 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요. 법보다 주먹이 앞서던 시절이었는데 그 앞전의 세대들이야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들이 다 맞는 말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해왔어요. 물론 이걸 애초부터 계획하고 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뇌와 정보가 애초부터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하고 만들 만큼은 안 됐죠.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더 닷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인생 곳곳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또 실행을 했던 모든 것들이 이 나라의 국민들 모두와 연결이 되고 다시 그 점들이 모여서 만든 이 세상을 보면 우리들은 70여 년의 세월 동안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걸어왔다는 말입니다. 우린 아무것도 없던 폐허에서 출발해서 나라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설된 나라에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는 단계에 도달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아무도 걸어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이고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선배들이 만들어준 정보들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선배라고 하니까 우리들 바로 앞세대만을 생각할 텐데 제가 말하는 선배란 호모사피엔스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유전 정보 속에는요. 아프리카 동쪽 어딘가에 있던 하나의 어머니에서 출발해 이 지구별 곳곳으로 흩어졌던 수만 년 세월을 살아온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선배는 이 지구별에 출현했다 사라진 이름 모를 그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가 빛내야 할 조상의 어른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정보로 오늘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과거의 정보들과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과 지식들은 현재를 살아내기에도 불편하고 미래를 살아가는 데는 많이 부족한 상태죠. 인류의 역사가 쭉 그래왔듯이 우리들은 선대들로부터 물려받은 계승을 발전시켜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아직까지 한 일이 없어요. 나라를 건설하는 순간에 태어나서 나라가 건설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우리가 만든 지식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있던 지식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우리들만의 해석을 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려받기는 했는데 새롭게 발전시키는 일은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어려움은 여기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단 발전을 해야 할 때 그 한 단을 올라서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니는 꽤 괜찮은 아이디어를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아이를 기른다는 관점 말이죠. 그 드라마에서 매력을 뽐낸 가영이의 캐릭터는 가영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의 업입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업이 이번 생에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에 또 할머니가 맡아서 길러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서 가영이에게 제공이 된 거죠. 그런 가영이의 업을 맡아야 하는 할머니의 업도 있었겠죠.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의 업을 열심히 잘 소화해낸 겁니다. 엄격하게 아이를 훈육하면서도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과 사랑을 가득 준 거죠. 아무리 이상한 아이라고 해도 어떻게 어떤 환경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온 업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요소가 곳곳에 있었어요.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걸림을 주식 투자에 활용한 덕분에 일찌감치 부자가 됐다는 설정이 참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 꼭 예쁘게 말을 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고정관념도 보여주죠. 이 생각의 틀이 확장된 사람이 하는 말은 단순하게 말을 예쁘게 하지 않아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에너지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꼭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감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아주 재미난 상상을 제공합니다. 이건 아주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사실 감정은요, 생각의 결과물이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감정의 결과값은 정말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9.11 테러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미국 사회에 던진 파장은 정말 엄청납니다. 오늘날 그 트럼프라고 하는 이상한 대통령이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 순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 보는 감정들이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좀 더 극단적으로는
저기 중동의 나라들이 볼 땐 비극이 아니라 성전의 승리로 기쁨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똑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건 이 감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감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영이 감정을 느끼지 못해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설정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설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에서 저는 생각이 한 발 더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게 아니라 이 범죄자들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가영이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태어났음에도 이 사회를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사회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이 나라에는 저절로 범죄자가 사라질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요. 이 나라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은 저절로 사라질 거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생학교에 올린 그 대한민국 자살제로 프로젝트는 그런 생각과 원리에서 만든 영상이고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려면 길은 두 가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죠. 시스템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우리들의 마인드가 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는 다 우리들이 안일하게 생각해서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일단 나 먼저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나부터 바로 하자는 마인드로 한 단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이 행복의 바이러스는 삽시간에 이 나라를 전염시킬 겁니다. 그 메타의 전신이었던 페이스북에서 이미 이걸 실험으로 증명을 했었어요. 3.5단계만 가면 그 당시 페이스북 사용자인 16억이 다 연결된다는 사실을요. 내가 행복해지면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게 다시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는 과정이 겨우 4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16억 명이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디 행복해지세요. 꼭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